안녕하세요. 아주 반갑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이 봄하고 가을이죠. 왜냐하면 뜨겁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옛날에 라디오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들었는데 어느 계절이 가장 좋은 계절이냐. 꽃 피는 계절, 음력으로 4월달, 양력으로 5월인데 이때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계절적으로 봐서 부처님이 오신 그 날이 아주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이라고 그러더라니까요. 아주 꽃도 피고 날씨도 좋고. 가사 백천겁이라도 소자겁은 불망하야 인연 해운 시에 과보 환자수 하나니라나 무함이 덥을 1년 2년이 아니고 100년 1000년이 아니고 억년 조년이 아니고 백천검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내 눈에 한번 스쳤던 거, 내 귀에 한번 들렸던 거, 내 몸으로 한번 느꼈던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녹음이 돼 있고 녹화가 돼 있어가지고 인연을 만나면은 과부 한자수라 다 그걸 도로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수한 생각이 일어나요. 하루에도 무수한 광경을 보고 무수한 소리를 듣고 무수한 맛을 느껴요. 근데 그것이 다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을 만날 때는 과보를 받는다. 이 과보라는 말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일을 받는다 이거예요. 꼭 나쁜만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이렇게 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고 안 하려고 했는데도 되고 그래요. 내가 뜻하지도 않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하고 꿈에도 꾸지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꿈이 꿔진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꿈을 꾸는 게 꼭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좀 있을 때인데 내가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미국을 한 바퀴를 돌았어요. 한 달 동안. 그런데 와이 샌즈라고 하는데 화이트인데 화이트 그래죠. 모래, 샌즈는 모래인데 하얀 모래가 있는 동네가 있어요. 눈같이 하얀 모래가. 그거 아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걸 보러. 한여름에 막 이글이글 타는데도 눈이 하얗게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 영화를 찍을 때는 거기 가서 찍는다 그러더라니까요. 거길 갔다가 막 돌아서 나오는데 삐뽀 하고서 삐뽀 같은 경찰차가 날 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옆으로는 경찰이 권총을 이렇게 겨누고 있고 저 운전석 뒷자리에 뒷문짝에 있는 데서는 또 경찰이 또 총을 두 사람이 겨누고 이제 차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라이센스 면허증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풍습을 모르면 큰일 나요. 경찰이 딱 세우니까 면허증 찾는다고 주머니에 손을 넣잖아요. 빼잖아요. 그럼 총 맞아 죽는 거예요. 다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 빼는지 알고 경찰이 쏴버린단 말이에요. 경찰에 세우면은 무조건 손을 그 핸들에 딱 놓고 가만히 있어야 돼. 가까이 와서 달라면 그때 꺼내줘야 돼요.
저쪽에 올 때 꺼내면 그냥 총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 이제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이제 있다가 와서 이제 면허증을 주고 그때 이제 벌금 딱지를 100달러짜리를 받았어요. 과속을 해가지고 과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딱 어젯밤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젯밤에 뱀이 내 오른발을 칭칭 감더라고요. 근데 스르르 풀더니 이제 사라져. 이게 무슨 꿈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뭔 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같이 갔는데 알 수가 없죠. 이게 이 벌금 딱지 받는 꿈이었구나. 그 꿈이었어요, 그게. 그럼 내가 뭐 그날 그 다음날 과속을 할지 어떻게 알고 딱지를 받을지 알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뱀이 왜 오른발을 감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꿈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오늘은 안 오셨는데 이제 보살님이 계시는데 아들이 이제 이런 목수 일을 해요. 여기 사성각하고 여기 식당 앞에 하고 우리 또 저기 요사체 있죠. 데크가 있잖아요. 마루 데크하고 철랑간 있잖아요. 그거를 오일 스텐을 사다가 이제 바닥을 전부 칠해낸 거예요. 또 고장난 데는 고치기도 하고 막 밀고 이래가지고 데크는 이제 밤 색깔로 이렇게 하고 또 철랑간은 까만 색깔로 이렇게 칠을 칠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살님이 신심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게 아이고 내가 아들을 데려다가 저거 이렇게 칠을 해줘야 되겠다. 난 해달란 적이 없어요. 그분이 해주겠다 그래서 같이 나도 칠도 칠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꿈에 그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이제 나타났대요. 나타나가지고는 그래 이제는 내가 천도를 받아가지고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나한테 참 희한한 꿈을 꿨는데 저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제 천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간다 떠난다 그러더래요. 근데 전에 그 어머니가 나타나면은 꼭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손목이 부러지던가, 뭐 손가락을 다치던가, 넘어지던가, 뭐 일이 되려고 했던 것이 깨지던가, 늘 그 어머니만 나타나면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그 오지 말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꿈에. 근데 시어머니가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번째 시어머니는 꿈을 꾸면은 그렇게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 계약도 되고, 뭐 어떤 하던 일이 잘 되고, 그냥 뭐 시험도 합격을 하고. 그러니까 늘 그런 꿈을 꾸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업이에요. 그 어머니한테 나타나 주십시오 한다고 나타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시어머니는 그렇게 자기를 도와줬는데 그 친어머니는 그냥 그렇게 아주 힘들었다는 거예요. 막 다치고 넘어지고 그냥 막. 근데 어쨌든 아이고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좋은 곳으로 천도받아서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니까요. 왜 그걸 해주려고 그랬을까요? 저것도 본인 돈 주고 사다가 빼빠로 밀고 막 이 칠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게. 근데 마음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어떤 분이 꿈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머니하고 딸하고 따로 사는 모양이에요. 이제 이 딸이 자취를 해요 혼자. 또 할머니도 이렇게 따로 사는 모양이에요.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는 너 할머니한테 꼭 가봐라.
전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전화로 뭐 잘 계세요 하지 말고 꼭 가서 보고 오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꿈에 안 나타나더는 거 아버지가. 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니까 오려고 그랬는데 뭐처럼 갔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자꾸 붙잡으니까 그냥 그 하루 저녁을 자고 왔다는 거예요. 집에 오니까 어떤 개한이 침입을 해가지고 물건 다 부셔놓고 그냥 불을 지르고 갔더라는 거예요. 만약 그날 안 갔으면은 할머니 안 갔으면 큰일 났잖아요. 왔다 그냥 가지 왜 또 부시고 불을 지르고 가. 얼마나 흉악한 놈이요. 이야, 그 조상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도 있고. 또 여기 오늘은 안 오셨는데 그 희한한 일이죠. 외삼촌이 현재 살아 있어요. 친해. 왔다 갔다 하다 그래. 외삼촌이니까. 근데 외삼촌이 꿈에 나타나면은 꼭 시험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꿈에 꾸느냐고요. 근데 외삼촌만 나타나면 꼭 떨어진다는 거예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외삼촌이 안 나타나면 잘 된다는 거, 공부도 잘한대요. 살아있는데 외삼촌이. 그것도 희한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또 어떤 보살님은 이제 시집을 갔는데 잘 갔는데 첫날 밤에 남편 꿈에 내가 네 마누라 전 남편이다. 내가 네 마누라 데리러 왔다. 이래더라는 거예요. 신랑 꿈에.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꿈을 깼다는 거예요. 괜히 얼마나 신랑이 기분 나쁘겠어요. 너 저기 시집 갔다가 두 번째 온 거 아니냐. 그런 일이 없는데 그냥말로 그냥 처녀로 잘 있다가 왔는데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해가지고 그날서부터 어쨌든 술을 안 먹던 사람이 술을 먹고 와가지고 두드려 패고 수시로 그냥 막. 그럼 또 그 시아버지가 그 가까운데 한 동네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 밤에 막 두드려 패고 칼로 막 죽인다라면은 도망을 가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요. 꼭 그 시어머니 집으로 가서 피신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집으로 가면은 또 막 밤새도록 찾아다니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혼을 했거든요. 그것도 희한한 일이죠. 왜 그런 꿈을 꾸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 전생에 그 보고 들었던 게 업이에요, 그게. 우리는 보거나 듣지 않은 것은 나오질 않아요. 보고 들었던 게 나오는 것이지. 모르는 거는 기억이 안 나요. 또 이제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죽어가지고 저승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을 한 사람은 못 가요. 발걸음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또 억울하면 또 못 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0년, 50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어머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2살, 4살이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이제 오래 이제 살고 이제 계모가 이제 왔죠. 그래가지고 어제 그 딸이 한 40 이렇게 됐을 때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49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마 어린 애들을 놔두고서는 못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꿈에는 그 어머니가 도와준다고 아이고 불쌍한 거 그러면서 어깨를 만지면은
그 다음날 어깨가 아파가지고 그냥 힘들다는 거야. 아파가지고. 아이고 불쌍한 거 그러면서 머리를 만지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 희한하지. 어머니는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너 꿈에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서 무당이 되려는 사람도 있었고 결국은 안 됐는데 뭐 신이 들려서 뭐 그랬다 이런 말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하여튼 고생고생에다가 이제 아버지 이제 49제를 했어요. 49제를 했는데 그 다음날 49제 지내는 날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그 어머니가 나타나고 그러더래요. 이제는 내가 네 아버지 따라서 간다. 잘 살아라. 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아프대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을 놔두고 못 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도 못 가고 너무 애착이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다 아는 일이지만은 그 충주경찰서에서 여경이 자살을 했잖아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그냥 예? 무슨 간첩 미행하듯이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투서를 받았다 그래. 근무 태만으로다가 일도 안 하고 근무 시간에 돌아다닌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3년 동안을 경찰서에서 도경찰국에서 경찰청에서 계속 불려다니고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서도 표창장도 받았어요. 워낙 성실하기 때문에. 근데 그 투서 하나 때문에 그냥 그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찰과에서 인정을 해라. 네가 인정을 해, 이거 해결을 하지.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이거를. 인정을 해요. 봐주는 척하면서 인정을 해.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예? 뭐 그냥 뭐 감봉이라든가 뭐 견책이라든가 간단하게 끝날 테니까 인정을 해. 근데 이 여경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살했잖아요. 어린애 둘 놔두고. 근데 그 남편도 경찰인데 이게 경찰이 만능이 아니에요. 경찰도 이렇다니까. 근데 남편 꿈에 그 자기 아내가 충주경찰서 내고 뒷마당에서 자기 동기생 감찰과에 있는 동기생인데 여경한테 막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냥 막 얼굴이 귀신같이 해가지고 그냥 막 머리를 막 풀어헤치고 그냥 막 고함을 치러드리는 거예요. 그냥 막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남편이 이상하다. 아니 절친인데 감찰과에 있는 그 여경 절친인데 그러고 그 여자가 자살했을 때 빈소에 와서 애가 불쌍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막 울고 그랬다는 거예요. 애가 불쌍해 어떻게 하냐고 절도 하고 그러고 또 그냥 아주 자주 만났고 또 아주 친한 동기생인데 그러니까 남편이 봤을 때 아니 저렇게 절친인데 어째 저래 화를 내는가. 그냥 뭐 한 3일 지났는데 또 꾼 거예요 꿈을. 그 이제 자기도 경찰이면 동기생한테 근데 이런 꿈을 꿨는데 나 참 이상하다. 아주 우리 친한 사이인데 어째 그런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럼 내가 알아보겠다 그래놓고는 지금까지는 투서를 받은 이후에 받았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3년간. 근데 이제 투서를 받은 것부터 조사를 했다는 거야. 다시 이제 어디서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동기생 감찰과에 있는 여경이 자작극을 한 거예요. 지가 받았다고 한 거예요. 받질 않고서 그래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여경은 이제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왜? 한을 풀었으니까.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인과가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있어요. 여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등을 키러 오셨어요, 한 분이. 여기 이제 모살님이 이제 여기 사무 보시는 모살님이 들어가지고 나한테 해준 얘기예요. 왔는데 그 전에 이제 한 번 와서 법회에 와가지고 법문을 듣고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등을 키러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지난번에 법회에 왔다 갔는데 요 마당이 있죠? 마당에 소나무가 크게 있더래. 근데 어떤 이게 하얀 아래오로 입은 어떤 사람이, 여기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사람들이 왜 이거를 놔두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쑥 뽑아가지고 주는데 이게 산삼이더래. 산삼을 뽑아주고 받아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 후에 딸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임신을 했다고. 근데 6년 동안 태기가 없었대요. 단 한 번도. 유산한 적도. 근데 이제 딱 애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산삼을 받은 태몽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원어사에 오는 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인연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인연이 없어 오는 거고. 오다가도 또 안 오는 분이 있어요. 좋은 얘기 할 때 또. 못 듣는 거예요, 이거는 또. 이제 꿈이라는 게 참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전에 또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전세비가 올라가지고 이제 빼야 돼. 더 싼 데로 가야 돼, 이제. 전세비를 빼가지고서 이제 차에다 싣고, 뭐 수용차에 실었는지, 어떤 뭐 차에 싣고 이제 신문에 난 건데, 그 봉투를 그 차 위에다 이렇게 놨대요. 그 전세비 받은 거를 이제. 딴 데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낙엽처럼 팍 날리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얼마나 돈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돈을 뿌리고 가나 싶었겠지만은 그게 막 사람이 주워 갔다는 거예요. 이제 막 난리가 나고 시내에서. 가서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봉투째 날아가 버린 거, 돈도 날아가 버려.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차 위에 올려놨는데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복이 없으면은 그 전세비를 빼가지고서 낮은 데로 그게 날아가 버렸느냐 이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와서 이 지장제일이건 간음제일이건 와서 이 기도하고 절하는 게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어마어마한 복이 쌓이는 거예요. 이제 초파일 말씀드리겠지만은 초파일을 왜 불을 켜는지 아세요? 왜 생일날 촛불 켜는지 아세요? 몰라요, 왜 켜는지를. 이 세상이 이제 밤이면 캄캄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불을 하나 켜면 환하잖아요. 천년 묵은 방 안에다 아무리 뭐 천년 만년 깜깜했어도 촛불 하나 탁 켜면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대지에 불을 밝히듯이 내 어두운 마음속에, 캄캄한 마음속에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바로 깨치자는 뜻이에요. 이 밤의 어두움을 깨치자는 거예요. 환해지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등불을 환하게 밝혀가지고, 밝히면 어떻게 돼요? 내 전생의 인연, 과거의 과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한눈에 그냥.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 윤회를 했는지가 다 들어오는 한눈에 그냥. 그럼 윤회가 끊어지고 성불을 하는 거예요. 깨치자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고, 내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밝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촛불을 켜면서 이 어두운 대지가 환하게 밝아지듯이 내 마음도 환하게 밝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할지 모르죠? 그냥 켜고만 가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해마다 꼭 등불을 켜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초파일만 와. 그래서 왜 촛불을 켜세요? 그러니까 아, 키던 거니까 키지요. 그래. 모르고 키는 거예요. 내 캄캄한 그 구름 번뇌를 싹 부르다가 밝히자 이거예요. 환하게. 생일날도 왜 불을 켜느냐? 이 사람의 앞날이 이게 환해지라고 촛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촛불 켜자마자 확 끄지 말고 내 켜놓으시라는 거예요. 응? 그냥 키자마자 그냥 뭐가 그렇게 바쁘냐 확 꺼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의 앞날이 이게 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한순간에 그 한 생각 속에 어마어마한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혜와 광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밝힌 후에 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밝아졌는지를. 이 왔다 가시면은 뭐 흐뭇하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만 업장이 소멸된 거예요. 아이고 오늘 20분만 한다고 그런 게 또 이거 20분이 넘었네. 자 오늘 또 그러니까 우리 조상을 잘 모셔야 됩니다. 아셨죠? 조상을 잘 모셔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 속에 다 조상이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래 오늘 지장제일 여러분 이렇게 참석하신 공덕으로 모두 다 조상님들의 가호를 받아서 하시는 일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소원성취하십시오. 고맙습니다.